2015년 전. 11월에 여기 네. 서울의 재단법인 그때 러시아 평가전 하면서 축협으로부터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 지급받기로 했었는데 맞죠? 아직 못 받으셨죠? 네, 네. 네, 그렇게 받기로 돼 있고 지금 받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과정 그렇습니다. 중에 있죠. 예. 네.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이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9월 6일 날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인이 제보한 내용이죠. 제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거기 기자가 저랑 오랜 관계에 있었던 후배입니다. 그래서 알려준 거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죠. 그런 내용을 그리고서 9월부터 얘기했었어요. 예, 짧게 얘기하시죠. 증인은 이 보도가 나간 날 연합뉴스 스포츠조선과 통화해서 자신이 히딩크 감독에게 한국 감독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히딩크 감독이 먼저 한국 감독으로 오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고 증인이 히딩크 감독에게 요청했다 이게 정확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전한진 국제팀장 이렇게 미팅 가질 때도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축협에서 평가전 하고 그럴 때는 뭐 축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대표팀 감독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히딩크 재단이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이 된다면 이런 히딩크 재단이 이런 사업 따내기는 상당히 수월하겠네, 그죠? 그런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비영리 재단입니다. 비영리 재단이라도 이런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 전 평가전에서 15만 달러 받기로 하고 지금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재단 정관에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비영리 재단도 그런 그게 사업을 사업이죠. 사업. 예. 사업이죠. 그게. 당초에는 그렇죠.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지난 9월 14일 날 네덜란드에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특파원들 모아놓고서 내년 월드컵 때는 미국 방송사에서 해설을 맡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감독은 어렵고 조언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네. 또 10월 6일 날은 축협의 이용수 부회장, 전한진 국제팀장 히딩크 감독 만날 때도 축협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맡을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히딩크 감독은 증인에게 한국 감독으로 오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냥 한국 축구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정도를 얘기했는데 증인이 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딩크 재단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히딩크 감독을 이렇게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려다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축협 관계자들 모두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9번이나 연속해서 월드컵 본선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어떤 기쁨보다는 약간 두려움도 있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러시아에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것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왔으면 더 잘 됐을 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축구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축구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 좀 깨지기도 하고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는 게 증인 그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히딩크 감독께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슈틸리케 감독하고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히딩크 감독과 러시아에서 만난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16일. 히딩크 감독하고 이런 또 기술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은 한번
감독님께서 이런 위기에 빠진 한국을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가 요청을 드린 거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께서는 아무런 말씀 없으셨어요, 당일날. 하지만 제가 카톡을 보낸 날짜가 김호건 부회장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게 언론에 공개가 많이 되어 있지만 6월 19일입니다. 제가 히딩크 감독과 당시에 러시아에 같이 있었던 날짜였습니다. 6월 16일, 17, 18, 19 계속 히딩크 감독하고 저는 저녁 이후에 계속 얘기를 나누고 18일 날 히딩크 감독께서 마음의 결심을 하셔서 좋다. 한국이 지금 당장 내가 움직일 수는 없다마는 왜 컨페데레이션스컵 7월 초까지 러시아에서 해설도 맡아야 되고 하니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한다면은 또 우리 국민들이 나를 원한다면 난 정말로 데디케이션 하겠다. 데디케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봉사 헌신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는 급한 마음에 당시에 러시아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당시 김호건 부회장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이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면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을 맡을 생각이 있다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한국 감독 맡을 취지가 맡을 생각이 있다는 이런 취지. 거기에 내용은 충분합니다. 감독 집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일단은 왜 당시 말씀하셨듯이 김호건 부회장이 이제 축구협회 그런 모든 부분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서울 들어가서 만날 생각으로 하고 그렇게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에 도착해서 김호건 부회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같이 충분히 확인을 했고 당시 김호건 부회장은 우리 지금 당면과제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니 본선 진출 후에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약해서 예.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을 하십시오. 예. 예. 그 이후로 또 기술위원장이 됐을 때도 제가 또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논의를 하시자. 그런 내용을 왜 제가 보낸 내용대로 월드컵 본선 진출 후에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자 계속 보냈습니다. 그게 6월 26일이었고요. 또 제가 7월 4일 날 신태용 감독 선임 후에 7월 6일자에도 또 제가 보내서 같이 논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어떤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권 있는 축구협회의 그 부회장이라는 분이 회장에 보고한지도 모르겠고 또 기술위원회에서 충분히 공론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기술위원회 자체에서도 공론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명장이라는 분이 본인의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의 그 권한 있는 부회장과 회장이라는 분이 뭐 회장은 아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은폐 내지는 묵살이라고 저는 보고서 이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한번 좀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감독이 한국 축구 감독을 맡겠다 또는 맡을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맡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단 한 번도 축구협회는 감독직 제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는 맡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했다고. 자 마무리해 주시죠. 예. 자 이렇게 우리 이종배 위원님의 주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종배 의원님이 증인 신청하신 노재호 히딩크 재단 사무총장 증인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기 의원님 한 분입니까? 또 더 있습니까? 자 김민기 의원님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증인이 한국 축구가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좀 답답한 게 있으니 히딩크 감독한테 한국
그 축구 대표팀 감독을 혹시 수락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김옥원 부회장한테 카톡 메시지로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옥원 우리 부회장께서는 이 카톡에 대한 답변을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카카오톡 답변은 필요 없었고 왜냐하면 이틀 뒤에 저랑 통화를 한 통화 기록을 다 있습니다. 김옥원 부회장께서 무시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가타부타 무슨 통화 내용입니까? 통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알겠고 지금 당장 축구협회 현안은 월드컵 본선 진출이 목적이니 이후에 나중에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네. 처음에 이제 우리 히딩크 감독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네.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우리 증인한테 이익 되는 부분? 사실 저는 커다란 거 말씀하지 마세요. 한국 축구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거 말씀하시지 말고 본인한테, 증인한테 정확하게 이익이 오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맹세코. 저는 저희 재단의 모든 분도 그렇지만 다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아, 그러게요. 예, 그래서 재단에도 이익이 없습니까? 재단에도 실질적인 이득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니, 별로라는 표현 말고요. 네.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딩크 감독께서는 국대 감독들 맡으셔서 또 본인이 평생에 지금 꾸미신 게 남북 교량, 축구를 통한 교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시기를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예. 지금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히딩크 감독한테 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꿈이 있었으니까 또한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최근에 축구협회 관계자가 히딩크 감독을 직접 면담했죠? 예. 누가 면담했습니까? 이용수 부회장하고 전한진 국제팀장이 가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내용은 모르겠습니까? 저는 당시에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경기 때문에. 아니, 지금 히딩크 예. 감독님의 최측근이라면서요? 지금 예, 내용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입니까? 뭐 찾아와가지고 예. 기술 고문 이런 의향을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공식적 직함 맡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히딩크 감독께서는 지금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와 직접 만나서 공식적인 직함은 맞지 않겠다라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물어보길래 기술위원 왜냐하면 협회에서는 이미 대표팀 감독 신태용으로 간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셨고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히딩크 감독께서는 협회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요. 지금 불출석 김옥원 부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은 고유한 축구 행정 업무의 하나로서 다소 혼선이 있더라도 축구계 내에서 자체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가 김옥원 부회장의 이 불출석 사유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알고 계셨나요? 뭐 언론지상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보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여기 왜 나오신 겁니까? 글쎄, 저는 나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분명하게 히딩크 감독께서 의사 표시를 하시고 저를 통해서도 다 전달이 됐는데 이게 과정상에서 어느 순간에 저는 의도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상에 보면 의도적으로 일축, 묵살 또는 은폐 이런 식으로 결과까지가 갔던 사안이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을 그렇지만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해명하고자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아직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보충 질문 어떤 분한테 보충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저 의사진행 발언 좀 그건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7분으로 다 끝나신 거고요. 지금. 저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보충 질의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신청하신 분한테 7분 드렸고. 아니 잠깐 계셔보라니까요. 지금 이장 의원님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계셔보라고 이종배 의원님 매듭을 짚고 해야지. 그럼 보충 질의는 안 된다라니까요. 되고 그럼 저기 아까 김호건 관련 의사진행 발언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가급적 요약해서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증인은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그 노재호 증인 수고하셨는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부분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서울 들어가서 만날 생각으로 하고 그렇게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에 도착해서 김호건 부회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같이 충분히 확인을 했고, 당시 김호건 부회장은 우리 지금 당면과제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니 본선 진출 후에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약해서 예.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을 하십시오. 예. 예. 그 이후로 또 기술위원장이 됐을 때도 제가 또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논의를 하시자. 그런 내용을 왜 제가 보낸 내용대로 월드컵 본선 진출 후에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자 계속 보냈습니다. 그게 6월 26일이었고요. 또 제가 7월 4일 날 신태용 감독 선임 후에 7월 6일자에도 또 제가 보내서 같이 논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어떤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권 있는 축구협회의 그 부회장이라는 분이 회장에 보고한지도 모르겠고 또 기술위원회에서 충분히 공론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기술위원회 자체에서도 공론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히딩크 재단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히딩크 감독을 이렇게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려다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축협 관계자들 모두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9번이나 연속해서 월드컵 본선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어떤 기쁨보다는 약간 두려움도 있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러시아에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것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왔으면 더 잘 됐을 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축구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축구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 좀 깨지기도 하고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는 게 증인 그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히딩크 감독께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슈틸리케 감독하고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히딩크 감독과 러시아에서 만난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16일. 히딩크 감독하고 이런 또 기술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은 한번 감독님께서 이런 위기에 빠진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이 된다면 이런 히딩크 재단이 이런 사업도 안 하기는 상당히 수월하겠네요. 그죠? 그런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비영리 재단입니다. 비영리 재단이라도 이런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 전 평가전에서 15만 달러 받기로 하고 지금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재단 정관에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도 그런 그게 사업을 사업이죠. 사업. 예.
사업이죠. 그게. 당초에는 그렇죠.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지난 9월 14일 날 네덜란드에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특파원들 모아놓고서 내년 월드컵 때는 미국 방송사에서 해설을 맡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감독은 어렵고 조언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네. 또 10월 6일 날은 축협의 이용수 부회장, 전한진 국제팀장 히딩크 감독 만날 때도 축협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맡을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히딩크 감독은 증인에게 한국 감독으로 오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냥 한국 축구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정도를 얘기했는데 증인이 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을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가 요청을 드린 거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께서는 아무런 말씀 없으셨어요. 당일날. 하지만 제가 카톡을 보낸 날짜가 김호건 부회장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게 언론에 공개가 많이 되어 있지만 6월 19일입니다. 제가 히딩크 감독과 당시에 러시아에 같이 있었던 날짜였습니다. 6월 16일, 17, 18, 19 계속 히딩크 감독하고 저는 저녁 이후에 계속 얘기를 나누고 18일 날 히딩크 감독께서 마음의 결심을 하셔서 좋다. 한국이 지금 당장 내가 움직일 수는 없다마는 왜 컨페데레이션스컵 7월 초까지 러시아에서 해설도 맡아야 되고 하니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한다면은 또 우리 국민들이 나를 원한다면 난 정말로 데디케이션 하겠다. 데디케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봉사 헌신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는 급한 마음에 당시에 러시아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당시 김호건 부회장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이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면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을 맡을 생각이 있다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한국 감독 맡을 취지가 맡을 생각이 있다는 이런 취지 거기에 내용은 충분합니다. 감독 집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일단은 왜 당시 말씀하셨듯이 김호건 부회장이 이제 축구협회 그런 2015년 11월에 여기 네. 서울의 재단법 그때 러시아 평가전 내면서 축협으로부터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 지급받기로 했었는데 맞죠? 아직 못 받으셨죠? 네. 네, 그렇게 받기로 돼 있고 지금 받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과정 그렇습니다. 중에 있죠. 예. 네.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이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9월 6일 날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인이 제보한 내용이죠. 제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거기 기자가 저랑 오랜 관계에 있었던 후배입니다. 그래서 알려준 거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죠. 그런 내용을 그리고서 6월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예, 짧게 얘기하시죠. 증인은 이 보도가 나간 날 연합뉴스 스포츠조선과 통화해서 자신이 히딩크 감독에게 한국 감독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히딩크 감독이 먼저 한국 감독으로 오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고 증인이 히딩크 감독에게 요청했다 이게 정확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전한진 국제팀장 이렇게 미팅 가질 때도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축협에서 평가전 하고 그럴 때는 뭐 축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대표팀 감독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히딩크 재단이니까